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핀테크 스타트업 핀다에서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신권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저희 핀다의 출퇴근 기록 시스템을 PWA로 개발한 경험을 공유해드리려고 해요. 여기 아마 PWA를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잠깐 PWA가 뭔지 짚고 넘어가는 것도 있고 추가로 저희가 기능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왜 출퇴근 시스템을 PWA로 개발하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PWA를 처음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거 하나는 그래도 알고 개발했으면 하는 것이 있어서 이걸 공유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추가한 기능들을 보여드리고 뭐 어떻게 했는지 그런 추가적인 것들을 바로 보겠습니다. 네, 먼저 배경입니다. 네, 사건의 시작은 투자였습니다. 저희 핀다가 지난 7월에 시리즈 A 투자를 받게 되면서 저희도 이제 자본주의의 힘을 얻어서 좀 더 열심히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투자를 받게 되면서 뭐 채용도 더 많이 진행하고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노무사님께 노무 컨설팅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핀다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게 없는지 한번 쭉 컨설팅을 받는 것이었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지적을 받았던 게 바로 출퇴근 기록이었습니다. 네,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게 바로 저희 핀다가 기존에 출퇴근 기록하던 모습입니다. 핀다가 사내 메신저로 슬랙을 사용하는데 슬랙 그 출퇴근 채널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뭐 일찍 왔으면 일찍 왔다 딱 사진 찍어 올리고 늦게 오면 늦게 온다 말하고 퇴근은 뭐 기록 안 남고 그냥 시간 되면 알아서 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노무사님은 당연히 이거를 지적을 먼저 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제 만약에 나중에 법적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유효한 형태의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이야기셨어요. 그래서 저희 핀다는 기술 스타트업이니까 직접 만들어서 쓰기로 했습니다. 네, 먼저 처음 거론됐던 거가 바로 저희 CPO님이 슬랙을 사용해서 슬랙 봇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보자는 내용이었어요. 슬랙 봇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슬랙 메신저에서 뭐 메시지 기능 말고 추가로 좀 더 확장된 기능을 사용하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CPO님 말씀하신 요렇게였습니다. 로직은 되게 간단해요. 매일 아침 6시랑 12시에 슬랙 그 채널로 버튼이 서버에서 버튼을 보내줘요. 버튼에는 이제 그 저기 보이는 거와 같이 이벤트들이 각각 써 있고요. 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본인이 발생시키고 싶은 이벤트에 맞게 누르면은 이렇게 오른쪽처럼 브로드캐스팅까지 되어서 별다른 이상 없이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노무사님은 이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으셨어요. 어뷰징 요소가 없어야 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법적으로 유효하게 작용을 하려면 어뷰징이 없어야 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집에 침대에서 누워서 뭐 출근을 등록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슬랙봇이 왜 그거를 해결을 못했냐면 슬랙봇에서 이제 데이터가 이동할 때 일어나는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슬랙에서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이제 저희 API 서버로 가는데 그 중간에 슬랙 서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슬랙이 그렇게 개발을 해놨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슬랙 서버를 거치게 되면서 저희 API 서버가 받는 요청의 발신자는 지구 어딘가에 있을 슬랙 서버이기 때문에 저는 최초 사용자의 네트워크 정보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직접 만들기로 했어요. 웹앱으로 직접 만들자. 근데 여기도 문제가 아예 없던 건 아니에요. 문제는 없는데 좀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사용성이었어요. 또 뭐 맨날 들어가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해야 되는데 매번 브라우저로 접속해서 또 들어가고 되게 투스텝으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별거인 그런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불안전하죠. 이거 분명 이게 뭐 문 앞에 지문 찍기라든가 있는 게 아니니까 깜빡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그래서 결국 제가 PWA로 개발을 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냈고 결국 PWA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PWA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PWA는 프로그레시브 웹 앱의 약자입니다. 이 PWA를 일반적으로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진보된 웹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되게 그냥 말 그대로 해석한 거예요. 두 번째는 유저와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 이게 뭐 그렇다고 막 머신러닝처럼 러닝을 하는 건 아니고 PWA에서 제공하는 주요 기능들이 유저와의 인게이지먼트를 좀 높여주는 그런 기능들이 주요 기능들로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얘가 뭘 할 수 있냐? 대표적인 기능을 5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멀티 플랫폼. 코드를 하나의 코드로 여러 가지 운영 체제에서 다 돌아갑니다. 두 번째, 오프라인 지원. 웹인데 네트워크가 없어도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는 건 아니고 최소한의 서비스를 그래도 하게 지원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인스톨, 디바이스 홈화면에 추가하고 그런 기능들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캐시,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나 항상 필요한 그런 데이터는 미리 캐시해놨다가 빠르게 사용자에게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것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PWA에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푸시 노트인데 이제 일반 네이티브 앱처럼 이제 웹페이지에도 노티피케이션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시 그 우려의 목소리로 돌아가 보면 첫 번째 우려, 매번 브라우저로 접속해야 하는 건가요? 이거는 홈화면에 설치하면 해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거 깜빡하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이것도 노티피케이션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PWA도 개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짤은 MVP 설명할 때 많이 쓰이는 짤이죠. 근데 여기에 넣은 건 저도 이제 모든 기능들을 다 하기보다는 이제 이 순서로 한번 개발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PWA 기본 설정한 거를 잠깐 얘기해드릴 건데요. 이제 PWA는 PWA 이제 추가적인 기능이고 일반 기반 웹 앱은 저는 리액트로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리액트 개발하는 데 있어서 프로젝트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죠. 크리에이티브 리액트 앱을 사용했는데 크리에이티브 리액트 앱에서 PWA 설정을 아주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저기 맨 밑에 빨간색으로 서비스 워커 언레지스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거를 언레지스터를 레지스터라고 바꿔주기만 해도 이 앱이 PWA가 돼요. 기본적인 제한적인 기능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빨리 기록 남겨야 되니까 먼저 우선 런칭부터 했습니다. 저거 두 글자만 바꿔서 기본 출퇴근 기능만 넣어서 런칭을 했습니다. 근데 두 글자 바꾼 거 치고는 홈화면에 막 저렇게 이쁘게 들어가고 켰는데 주소창도 안 보이고 되게 앱처럼 보여요. 그리고 또 이거 추가로 아까 슬랙 봇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출퇴근 일어나면 슬랙에 또 이렇게 자동으로 메시지가 가도록 하는 기능도 나왔어요. 근데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많은 PWA 기능들에 비하면 되게 아직 PWA라고 말하기 되게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제 기능들을 하나하나 추가해 볼 건데 그 전에 제가 이거를 처음 개발해 보면서 이제 앞으로 PWA를 개발하시는 분들이 개발하기 전에 꼭 알았으면 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PWA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PWA 입문자 10명 중에 9명이 아니면 10명 다 맞닥뜨릴 수도 있어요. 배포를 했는데 업데이트 적용이 안 돼요. 난감하죠? 왜일까요? 배포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니야? 강력 스로치 해봐. 안타깝게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PWA는 새로운 버전을 배포해도 변경사항이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아요. 그럼 언제 적용될까요? 둘 중 한 가지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브라우저 내에 현재 실행 중인 PWA 사이트가 모두 종료됐을 때, 혹은 모두 종료되지 않아도 특정 시간이 지나면은 강제로 업데이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기본값이 24시간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서비스 워커라는 녀석 때문인데, 서비스 워커가 뭐냐면 PWA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녀석이에요. 얘가 서비스 워커가 없으면 PWA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만 하면 잘 모르겠으니까 그림으로 한번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인 웹은 이제 브라우저가 서버한테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아서 그 결과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PWA에서는 그 사이에 서비스 워커라는 애가 딱 들어와요. 얘가 뭘 하냐? 브라우저와 서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요청과 응답들을 얘가 가로챕니다. 프록시 서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로채서 뭘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요 기능 중에 캐시를 관리하고 노티피케이션을 관리합니다. 네, 이런 기능들을 맡고 있는데 근데 이게 업데이트랑 그래서 무슨 상관이냐? 네, 만약에 얘가 배포가 일어났을 때 무조건 업데이트가 바로 일어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브라우저 내에 같은 PWA 사이트가 두 개가 실행 중이에요. 이 PWA는 한 브라우저 내에서는 같은 도메인이 같은 서비스 워커를 공유하기 때문에 둘은 같은 서비스 워커를 참조하고 있고요. 이때 개발자가 새로운 버전을 배포했고 탭 1에서만 새로 고침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탭 1만 새로운 서비스 워커를 참조하게 돼요. 근데 서비스 워커마다 노티피케이션 토큰이 새로 발급되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 워커는 탭 1은 새로운 서비스 워커의 노티피케이션 토큰을 갖고 있게 돼요. 참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캐시 전략도 이제 서비스 워커가 캐시도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캐시 전략도 그 개발자가 바꿔서 배포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탭 2에서는 아직 업데이트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 브라우저 내에서 같은 도메인은 한 캐시 공간을 공유를 하는데 이렇게 두 탭에서 다른 캐시 전략을 사용하게 되면 분명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바로 아까처럼 그런 제약을 준 건데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항상 기다릴 수만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긴급 배포를 해야 될 때는 뭐 24시간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뭐 아까 PWA에서 노티피케이션을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뭐 그렇다고 유저들한테 지금 당장 모든 탭을 종료하고 다시 켜주세요 이런 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업데이트를 강제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이제 문제가 닥쳤을 때 이 코드를 넣어서 그 배포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사전에 이 코드가 들어있어야 이제 그럴 때도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적용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서비스 워커 코드예요. 이건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건데 저기 보면은 보통 자바스크립트에서 뭔가 전역 객체를 참조할 때 윈도우나 도큐먼트를 많이 참조하잖아요. 근데 여기 셀프를 참조하고 있는데 이 말은 즉 서비스 워커가 그 브라우저에서 돌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이따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여기 보면은 맨 위에 보시면 이제 인스톨이라는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다가 인스톨이 일어나면은 스킵 웨이팅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요. 아까 말한 그 웨이팅하는 단계를 스킵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처럼 탭 하나만 새로 고침해도 바로 배포가 적용이 돼요. 근데 아까 말한 그 문제점들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능들을 어떻게 추가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지원이랑 캐시를 같이 이야기할 건데 이걸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프라인 지원이 바로 캐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프라인 파일, 필요한 파일들을 캐시에 넣어놓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네. 우선 제가 여기서 저희 출퇴근 앱을 만들 때 사용한 라이브러리가 이제 구글에서 제공한 워크박스라는 PWA 서비스 워커 라이브러리예요. 구글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구글은 가장 열정적인 PWA 서포터입니다. 정말 뭐 아마 거의 90% 정도는 다 구글이 개발했을 거예요. 이 PWA 관련된 피처들을. 그래서 라이브러리도 당연히 여기서 제공하는 워크박스가 되게 다양하고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먼저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영상으로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네트워크를 끊었습니다. 끊고 저렇게 토스트도 못 떴는데 이제 새로 고침을 했어요. 네, 잘 되죠. 와이파이 끊었는데 잘 됩니다. 페이지 이동도 원활하게 되고 문제 없어 보여요. 그리고 주소도 복사해서 세창해서 했는데 또 잘 돼요. 네, 만족스럽네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네,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서비스 워커가 브라우저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특정 파일을 캐시하게 미리 해둘 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이제 파일 프리캐시라고 부르는데 이제 서비스 워커가 브라우저에서 뭐 캐시라든지 노티피케이션 일하기 전에 미리 파일을 캐시하게 할 수 있는데 먼저 이게 어떻게 캐시되어 있는지부터 보여드리면 개발자 도구에서 애플리케이션 탭에서 캐시 스토리지 들어가 보시면 이제 파일 리스트들이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CSS,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저희 출퇴근 앱에 있는 그 파일 리스트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코드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아까 말한 그 워크박스 라이브러리에서 프리캐시 함수를 호출해서 그 파라미터로 이제 저기 파일들의 경로를 전달을 해줬어요.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알아서 서비스 워커가 파일을 캐시하기 위해서 넣는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캐시해봤으니까 API 연락도 한번 캐시를 해볼게요. 이게 진짜 멋진 기능입니다. 똑같이 네트워크를 껐고요. 새로 고친다 한번 했습니다. 2번 했어요. 이제 이전 기록을 한번 볼 건데 이게 먼저 로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전 기록을 이렇게 달력으로 제공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은 10월에 있는데 이게 그 월을 이동할 때마다 그 이동한 월에 대한 데이터를 새로 이제 서버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9월로 이동하면 9월 데이터 달라고 요청하고 8월로 이동하면 8월 데이터 달라고 요청을 해요. 지금 9월로 갔다가 8월로 또 갔어요. 그러면 이제 요청이 2번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오프라인이니까 다 빨개요. 다 빨간데 검정색 요청이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요청에 이제 헤더를 살펴보니까 스테이터스 코드가 200으로 왔어요. 정상적으로 요청에 응답을 받았다는 코드죠. 근데 옆에 보시면 여기 좀 잘렸는데 서비스 워커로부터 응답을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아까 말한 서비스 워커가 캐시해둔 데이터를 전달을 해준 건데요. 그래서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이제 복사해서 좀 볼만하게 딱 펼쳐봤습니다. 이제 보면은 뭐 헤더나 뭐 스테이터스 코드, 바디도 이제 레코드가 다 리스트로 정상적으로 잘 왔어요. 파일 그 모습은, 그 저장된 모습은 아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애플리케이션 탭에서 캐시 스토리지에 들어가 보면은 캐시된 요청들이 리스트로 있고 그 요청을 잠깐 클릭해보면은 그 요청에 어떤 응답을 했는지 이렇게 상세 정보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코드도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똑같이 워크박스 라이브러리를 썼고요. 이 레지스터 라우터라는 건데 이거는 오로지 캐시만을 위한 기능 그 함수는 아니에요.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서버와 브라우저 사이에 그 요청을 가로챌 때 이 맨 처음 파라미터로 전달한 정규 표현식에 만약에 일치하는 주소로 요청을 보낸다. 그러면은 무조건 이 2번째 파라미터로 전달한 함수를 지나치게 해요. 그래서 보면은 저는 그 함수에서 이제 캐시에 무조건 넣게 했어요. 캐시에 무조건 넣고 만약에 이제 네트워크 에러가 나면은 그때는 이제 캐시에 들어있는 거를 그 응답으로 그냥 곧바로 보내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어떤 메서드의 요청을 가로챌지도 저렇게 파라미터로 전달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참고로 캐시 API는 get 요청만 캐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트, 헤드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이거는 저 밑에 링크에 가보면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API에서 제공하지 않는 키 타입이기 때문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노티피케이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2가지만 참고사항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iOS는 PWA 푸시 알림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거 모르시고 아직까지 들어오셨던 분들은 되게 좌절할 수 있는 포인트예요. 이런 점 때문에 지금 아직 상용에서 전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브라우저가 실행되고 있는 상태에서만 수신이 가능해요. 한마디로 브라우저가 종료되면 알림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는 서비스 서버가 아까 말한 것처럼 브라우저와 서버 사이에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긴 하는데 결국에는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우저가 종료되면 서비스 서버가 아무리 많은 기능이 있다고 해도 서비스 서버도 같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이 점들 참고하시고 메시지, 푸시 노트를 어떻게 보내는지 그 단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이제 기기를 다 구별해야 되니까 토큰 발급을 하는데 이때 서비스 서버가 권한 요청을 하고 브라우저에서 권한 승인을 하는데 이거는 뭐 앱 설치하셨을 때 막 물어보잖아요. 노티 보내도 될까요? 막 그런 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파이어 스토어에 그 토큰들을 저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내가 이제 알림을 보내야겠다 그러면은 또 파이어베이스 메시징 서비스에서 그 등록된 토큰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럼 그 보내진 메시지는 서비스 서버가 받아서 이제 브라우저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추가로 저희 앱에서 다른 로직을 넣어서 추가 동작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해봤는데 알림이 되게 잘 옵니다. 뭐 일반 네이티브 앱에서 오는 거랑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두 개가 왔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분위기가 되게 솔직히 좀 많이 다운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제 퀴즈를 낼 건데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 핑답 굿즈 세트를 가져왔는데 이걸 드릴게요. 화면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 두 개가 왔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따가 네, 보시면은 하나는 파이어폭스에서 왔고 하나는 크롬에서 왔습니다. 네, 이런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PWA가 브라우저에 디펜던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눈에 보여드리면 브라우저마다 노티피케이션 토큰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브라우저 들어갈 때마다 물어봐요. 노티 보낼까요? 그러면 만약에 얘 누르면은 만약에 별다른 조치를 해놓지 않았으면 모든 토큰이 서버에 저장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처럼 4개가 여러 개가 오게 만들기 싫다면은 노티피케이션 토큰은 유니카드로 하는 로직을 넣어주면 돼요. 뭐 마지막으로 전속한 브라우저 토큰만 저장을 한다든가 브라우저 정보를 그 클라이언트 안에서 조회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저장해놨다가 어느 브라우저 자주 쓰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 브라우저에 토큰만 저장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유사한 문제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앞에 보이는 이 사진이랑 되게 유사한데 네, 저희 출퇴근에 얼리버드가 3마리가 있습니다. 이건 또 왜 그럴까요? 이것도 맞으시면 굿즈를 드리겠습니다. 네, 없으시니까 요청하시는 분들께 이따 드릴게요.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이유예요. 하나는 파이어폭스에서 받았고 하나는 메일에서 받았고 하나는 크롬에서 받았어요. 이거를 이제 브라우저마다 한 브라우저에서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브라우저도 있어요. 있게 한다기보다는 그걸 안 막아놓은 거죠. 크롬 같은 경우에는 이 디바이스에 하나만 추가하게 할 수 있는데 웨일은 사파리는 여러 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폰 쓰는데 되게 많이 다운이 맞아졌어요. 근데 이거를 실행시켜 보면은 분명히 같은 거를 다운받은 건데 조금 달라요. 보시면 이 상태바 색깔이 다르죠? 상태바 색깔도 다르고 잘 보시면은 폰트도 조금 다른 게 이거는 브라우저마다 렌더링 엔진이 조금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 이유가 뭐냐? PWA는 브라우저마다 사용자 경험이 다릅니다. 이게 아마 가장 큰 한계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What Web Can Do .today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현재 자기가 사용하는 브라우저가 지원하는 기능들이 뭐가 있는지 이제 체크박스랑 엑스표시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따가 한번 들어가 보셔서 보시면 좋아요. 아마 안드로이드에서 크롬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체크박스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PWA는 빠릅니다. 네, 캐시 기능이기 때문에 페이지 로딩도 되게 빠르게 할 수 있고 API 요청도 캐시해놨다가 필요하면 바로바로 보내줄 수 있어요. 두 번째, PWA는 친절합니다. iOS에게는 아직 덜 친절하고요. 푸시 노티를 보내서 사용자에게 알려주거나 홈 화면에 인스톨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PWA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브라우저마다 지원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유저 사용성에 문제를 끼칠 수 있고 브라우저가 종료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생충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제가 참고했던 사항이고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핀다가 펀딩을 받아서 대규모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네, 아래 주소로 들어오셔서 하시고 오시면 저렇게 얼리버드로 핀다 메일로 로그인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